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문서를 토대로 암호해독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밀 문서? 이 문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노벨 평화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노벨 평화상은 인류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야. 다른 노벨상들과 달리 학문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여에 초점을 두지. 그렇기 때문에 평화상은 다양한 분야에 열려 있어 노벨상 부문 중 가장 많이 거론되기도 해. 하지만 이 명단에는 수상 연도만 남아있고 수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어. 1964년과 1993년 해당 연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넬슨 만델라로 추려지겠군. 이제 인물들을 파악해볼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29년 미국에서 태어난 목사이자 인권운동가로 미국의 인종평등에 이바지한 인물이지. 그는 어린 시절 흑인 차별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고 이는 그가 인권운동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킹은 신학을 공부하며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일하는 것을 결심했지. 이후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통해 법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어. 넬슨 만델라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정치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인종차별 정책 폐지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지. 그는 법학을 공부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돼. 이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종식하고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 본부, 인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연구에 대해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암호를 풀 수 있을 거야. 1955년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앞좌석에 앉은 죄로 체포되었어. 그러자 킹은 몽고메리 지역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게 돼. 이 운동은 흑인들이 공공버스에서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대규모 항의였어. 이때 킹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바탕으로 폭력 없는 저항을 설득했지. 결국 대법원은 버스 내 인종분리를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돼. 이러한 승리로 킹은 비폭력 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어. 그리고 1963년 워싱턴 행진에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을 알렸지. 킹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964년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어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끌어냈어. 불평등에 맞서 싸운 비폭력적인 운동으로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결과였던 거야. 비폭력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 하지만 암호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944년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지. 만델라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을 받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비폭력 운동을 지지했어. 하지만 1960년 69명이 학살당한 샤프빌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인 인권운동을 포기하고 무장투쟁에 가담하면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석방될 때까지 27년을 복역하게 돼.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비폭력 운동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 그래서 만델라는 감옥에서 비폭력 운동을 통해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갔지. 1990년 만델라는 석방된 이후 다시 대규모 비폭력 운동으로 아파르테이트 철폐 협상을 시작했어. 결국 그의 비폭력적인 운동이 체제의 종식으로 이어지면서 비폭력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지. 만델라의 운동에서도 비폭력 운동이 반복되는 걸 알았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킹은 비폭력 흑인 인권 신장 운동,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의 비폭력 철폐 운동. 결국 비폭력 운동 자체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암호의 답, 비폭력 운동이겠군.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단서를 찾아 암호 해독 완료했습니다. 복구시킨 수상자 명단은 본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